엔진 교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나는 경험도 충분하고 지식도 갖추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아직 문지방 안에만 머물러 있는 듯할까요? 이 점이 요즘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지요. 사회에서는 분명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 어느 순간부터 방향이 흐릿해지는 느낌. 오늘은 그 지점을 단어 3개로 정리하며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바로 인식, 알, 깨달음입니다. 이 셋을 구분하는 순간 새로운 출발의 발판이 분명해집니다. 흐릿함에서 선명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철학적인 탐구까지는 아니고요. 생활인으로서 나만의 방식으로 수양하고 공부하는 정도입니다. 존중과 공감. 오늘은 철학이라기보다 선배님께서 이미 살아오신 삶을 정확한 언어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채널은 엔진 교체를 지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엔진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끌고 부릉부릉 지금까지 잘 달려준 엔진을 정성껏 점검하고 앞으로의 삶에 맞는 엔진으로 조율해보자는 뜻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지혜로워지고 그저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엔진 교체, 다시 말해 재교육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용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선언. 오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엔진이 바뀌는 지점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인식, 알, 깨달음, 이 구조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겹치지 않게 차분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1. 인식, 들어오는 세계.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인식은 밖의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인식은 감각과 주의가 어떤 대상을 포착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는 아직 의미 부여도 해석도 판단도 없습니다. 그저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나를 부른다고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얼굴이 보입니다. 몸짓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인식입니다. 이 순간에는 아직 저 사람이 화가 났다, 나를 무시했다 같은 해석이 붙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대상을 알아차리는 단계이고 칸트식으로 표현하자면 감성, 즉 직관을 통해 대상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식은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식은 자료입니다. 아직 생각이 아니라 입력에 가깝습니다. 2. 알, 정리된 세계. 한 줄 정의로는 알은 인식된 것을 개념으로 묶어 정리한 결과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화가 났다. 큰 소리는 흔히 화난 상태와 연결된다. 저 행동은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이미 분류했고 이름을 붙였고 경험과 연결했습니다. 이것이 알입니다. 구조로 보면 인식, 개념, 설명 가능. 이 되는 순간이 바로 알입니다. 알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알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이 많다고 해서 삶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깨달음, 내가 바뀌는 지점.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 줄로 말씀드리면 깨달음은 내가 세계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깨달음은 무엇을 새로 알았다가 아니라 내가 달라졌다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보겠습니다. 분노는 감정이다. 분노는 호르몬 반응이다. 분노는 과거의 경험과 연결된다. 이것은 전부 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순간이 옵니다. 아, 나는 분노를 피하려고만 했지 정작 바라본 적은 없었구나. 그 뒤로 분노가 올라올 때 반응이 조금 늦어지고 한 걸음 물러서는 거리가 생기고 선택지가 생긴다면 그때부터가 깨달음입니다. 핵심 정리. 깨달음은 행동을 바꿉니다. 깨달음은 시선을 바꿉니다. 깨달음은 해석의 기본값을 바꿉니다. 4. 세 단어를 한 줄로 정렬. 정돈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식, 세계가 들어온다. 알, 세계를 설명한다. 깨달음, 내가 달라진다. 다시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로 바꾸면 인식은 입력이고 알은 처리이며 깨달음은 운영체제 업데이트입니다. 5. 엔진 교체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인식을 많이 하면 감각은 예민해지고 정보 수집력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NG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알미 많아지면 설명도 명료해지고 글도 논리적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엔진 자체를 바꾸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반면 깨달음이 생기면 생각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중심축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엔진이 바뀝니다. 6. 그래서 재교육이 필요한 이유.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은 지식을 더 원짜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인식하는 습관을 다시 배우는 것, 알을 다루는 구조를 다시 짜는 것, 깨달음이 일어나는 조건을 설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재교육입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이 재교육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줄. 오늘 한 문장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알은 머리를 키우고 깨달음은 삶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미 걸어온 선배님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이제는 그 길 위에 다음 걸음을 위한 새로운 기본탑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댓글로 조심스레 하나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선배님은 인식에 머물러 계신가요? 알의 정리에 계신가요? 아니면 깨달음의 문 앞에 서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해와 사유를 오늘의 세 단어 위에 정확히 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엔진의 구조를 점검했고 다음은 변속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